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 몸의 모든 증상들이 마찬가지듯이 이 변비 또한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은 변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변비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뿌리만 잘 다스린다면 오히려 지금 깨져 있는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추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중요한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비 종류별 해결법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 음식, 곡식, 그리고 차 이런 종류로 변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혈색, 입맛, 목소리, 분비물, 채취 등등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 몸을 돌아서 나오는 이 변도 나의 이 에너지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변비라고 다 똑같은 변비가 아닙니다. 변의 굵기, 모양, 색깔, 냄새에 따라서 어디가 밸런스가 깨졌는지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원인을 잘 다스려 주신다면 이 변비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회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짠맛의 힘 책도 읽고 또 소금 드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변화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변비가 없어졌다. 변 시원하게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소금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짜내는 힘, 짠맛의 힘인데요. 밖으로 찌꺼기를 잘 짜내주는데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분비물들 다 이 짠맛인데요. 그래서 밖으로 짜내기 위해서 짠맛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배출시키는 핵심이 바로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평소에 이 짠맛의 힘이 부족했다가 소금 드시고 음식조 짭짤하게 드시고 하면서 변비 좋아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비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드시고는 있는데 부족했거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비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는 모양이 가늘고 길고 색깔이 푸르죽죽하면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변비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면서 이 기저귀에 변 들여다보면서 건강 상태를 짐작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시는데요. 이렇게 가늘고 길면서 푸르죽죽한 변이 나온다는 것은 긴장감이 매우 높다. 우리 몸에서 긴장감을 풀어주고 사람을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담고 있는 장기가 바로 간담, 간과 쓸개입니다. 간담이 약해졌을 때 긴장시키는 힘이 지나칩니다. 긴장된 힘이 지나치다는 건 혈관이 많이 수축돼 있고 오그라붙는다는 건데요. 소화 흡수시켜서 돌아 나오는 마지막 이 장의 상태까지 굉장히 수축이 많이 돼 있으면서 변이 가늘고 길게 나오고 간담이 약했을 때 드러내는 색깔, 간담과 관련된 색깔이 바로 푸른색, 초록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변이 푸르죽죽하게 나오는 거죠. 냄새는 쉰내가 확 나는 거고요.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가끔 뭔가 잘못 먹거나 이래서 이런 변비가 나오는 건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늘 이런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긴장감이 지나치구나, 쉬지 못하고 있구나 스스로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쉴 수 있는 힘을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쉬게 해주는 신맛이 필요하고요. 또 기름을 쳐줘야죠. 기름기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은 변비에 좋다는 거 많이 아시는데 기름진 것들이 들어가서 미끌미끌하게 밖으로 윤활유처럼 기름을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빡빡한 상태에 기름을 쳐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땡겨서 맛있게 느껴져서 자꾸 먹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신맛 나는 것도 어떻게 보충을 해주실 수 있느냐. 잘 알고 계신 식초 있습니다. 또 드시기 힘들 때는 오렌지 주스에 식초를 넣거나 또 사과 주스 같은데 사과 식초를 넣거나 해서 이 새콤한 맛 나는 이 식초 활용하실 수 있고요. 레몬즙 같은 거 짜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기 있는 것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거 도움 되겠죠. 나물이나 여러 요리들에 충분히 넣어서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잠도 푹 못 자고 불면증도 있고 눈도 피곤하고 옆구리도 땡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긴장감이 지나쳐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 함께 갖고 있으면서 또 이런 변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시고 계신 주식을 바꿔주시면 좋은데요. 이 긴장감을 풀어주는 곡식은 보리, 귀리, 팥,
통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넣어서 밥을 해서 드시는 거 좋겠죠. 현미밥보다는 보리밥 도움되실 거고요. 운동은 발이 피곤하고 옆구리가 피곤하고 목이 굳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운동 특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족욕도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힘들고 가장 흔하면서 소금 드셨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변비인데요. 소금이 들어가면 연견, 딱딱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굳어있는 부분들 물렁물렁하게 해주고 바다의 해조류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미끌미끌하게 해서 빼내주고 짜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이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요. 삼투압을 일으켜서 기본적으로 세포 내외 혈관과 장기들을 넘나들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식어가고 몸이 굳어가고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근육과 인대 우리 몸의 조직들이 다 메마르고 굳어가는 이런 일들이 노화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변비는 딱딱한 변비입니다. 너무 굵고 딱딱해서 빼낼 수가 없는 거죠. 밑으로 짜낼 수가 없습니다. 짜내려면 수분이 필요하고 물렁물렁하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찰흙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물기가 있어서 충분하게 만져주고 하면 이게 찰흙처럼 묽게 되는데 수분이 메말라 버리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아래쪽 말단까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가 항상 차고 식어 있는 분들 딱딱하게 굳고 수분도 부족하고 메말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돌덩어리 같은 변이 막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하수구가 막혀서 마치 위로 역류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뇌의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관장을 해야 되거나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요. 짠맛의 힘 책에도 썼지만 장 절제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 갔다가 이 섭생을 통해서 좋아지신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을 보다가 힘을 주다가 혈관이 터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더 심각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변이 아닌 거죠. 돌이 하나 박혀있다. 막대기가 거기 박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주다가 찢어진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이게 너무 건조하고 굳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하고 그래서 물을 열심히 드십니다. 물을 열심히 드시는데 몸에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아무리 드셔도 이 물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염도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 몸 안에 염도가 부족했을 경우는 그냥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소변만 자주 마렵습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질 않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물만 드셔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소금을 같이 타서 소금물을 드시던가 아니면 음식을 짭짤하게 간간하게 드시고 소금을 드시면서 물을 드셔야지 이 물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저염식, 무염식 오랫동안 하셨던 분도 있고 채식 위주로 하시면서 오랫동안 염분이 부족했던 분들도 있고 약물 중에서 이뇨를 시키는 약물들 오래 복용하시면서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물만 드시거나 아니면 소금을 드시기는 하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는 먹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변비로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져야지 어떤 변화가 있고 효과가 나오는 건데 먹고 있는데요.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크게 변화를 못 느끼시는 거죠. 오랫동안 저염식, 무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드시고 소금을 드셔도 그게 다 흡수가 되고 밖으로 배출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양을 늘리시거나 횟수를 늘리시거나 하시는 방법도 필요한데요. 우선은 소금을 드시기 전에 드시는 식사에 간을 충분히 하시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나물이든 반찬들 간을 충분히 하시고요. 국물류,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묵국, 국물류에 간을 충분히 해서 짭짤하고 간간하게 해서 따뜻한 국물 드시면 그것도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장조림, 장아찌처럼 소금으로 염장한 식품들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채소나 이런 것들 쌈장에 충분히 싸서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식사만으로는 염분이 충분치가 않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소금차, 소금물 드시면 좋은데요. 저녁에
밤에 따뜻하게 소금차 드시고 배 따뜻하게 찜질하면서 주무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일단 소금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소금차 너무 많은 양 말고 한 200ml 정도 소금차 마중물이라 생각하시고요. 따뜻하게 드시고 활동해 주시면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낮 시간이나 또 저녁 시간 부족한 분들은 소금차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들 들어간 여러 가지 음식들도 도움 많이 되실 수 있고 식사하실 때 검은콩, 쥐누니콩 넣어서 밥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밥에도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면 밥도 훨씬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운동, 발목 운동, 등 풀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끼똥, 염소똥, 동글동글한 변을 보는 분들입니다. 막 힘들어서 갔는데 이게 동글동글한 변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심장에 힘 약한 분들인데요. 평소에 깜짝깜짝 잘 놀라시거나 또 화병이 있거나 얼굴이 잘 빨개지거나 달아오르거나 뭐 혓바늘도 잘 나시고 발꿈치 아프거나 팔 저리고 눈에 충혈되거나 입이 잘 마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서 변비, 동글동글한 토끼똥 변비를 보는 분들 혹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쓴맛, 쌉쌀한 맛 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커피 마시면 변이 해결이 돼. 이런 케이스죠. 커피 괜찮고요. 아침에 소금 각을 하고 나서 드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잘 태운 누룽지 좋습니다. 태우고 난 뒤에 씁쓸하고 구수한 맛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맛입니다. 그리고 고들빼기, 쓴바기, 치커리 이런 나물류, 상추, 케일 이런 채소류들 씁쓸한 맛 나는 거 드시면 좋고 쑥차, 또 뭐 민들레차 이렇게 쓴맛 나는 차류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밥에 수수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네 번째 변비는 변을 봤는데 너무 찝찝한 변비입니다. 변이 마려워서 가긴 했는데 찔끔찔끔 나오고 변을 봤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덜른 것 같고 뒤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후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실변을 보면서 찔끔찔끔 보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변입니다. 외출하기도 힘들고 찝찝하고 어디 가자니 또 변이 마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가방에 화장지 들고 다니다가 변을 보셔야 되는 이런 분들인데요. 조절력,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체온 조절, 혈당 조절, 각종 조절력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다 보니까 변이 깔끔하게 끝나고 나오고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건 눈 것도 아니고 안 눈 것도 아닌 이런 찝찝한 상태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변 중에 하나라서 변 좀 시원하게 깔끔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불안도 높으실 수 있고 예민하고 안정이 잘 안 되는 분들일 수 있고요. 어깨가 항상 무겁고 아픈 데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손도 저린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맛 중에서는 떨떠름한 맛, 담백한 맛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차류 중에서 뽕잎차, 감잎차 이런 것들 괜찮고요. 그리고 밥에는 좁쌀이 들어간 조밥 좋습니다. 조나 녹두 넣어서 밥에 드시는 거 좋은데 좁쌀차도 괜찮습니다. 작은 이 요구르트를 2-3병 정도 데워서 드시거나 숙주나물, 콩나물, 도토리묵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 드시고 어깨 운동 많이 해주시고 조절력,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비에 모두 해당되는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배가 차다. 장이 원활하게 운동을 하지 못한다. 속이 찬 분들이 많습니다. 배만 따뜻해도 별로 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장기의 온도들은 되게 중요한데요. 차가우면 굳습니다. 수축이 되고 오그라붙는데요. 배가 찬 분들이 소화, 흡수, 배설까지 이 과정들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공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찬물, 찬 음료수, 찬 과일 말고 따뜻한 물 드시고 과일도 냉장고에서 꺼냈다가 찬기가 가시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평소에 주무실 때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거나 족욕, 족탕, 반신욕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걷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고요. 걸어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영양하고 운동해서 열 만들고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나의 이 뿌리인 장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주고 분비될 수 있는 효소, 소화액,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소화 흡수는 시키고 찌꺼기는 밖으로 잘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배 따뜻하게 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면은 배앓이도 괜찮고 변도 나오고 했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장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장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꺾어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 따라서 마사지 해주시는 거 도움 많이 됩니다. 배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변이 잘 나올 수 있는 자세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자세가 훨씬 이 변이 잘 나올 수 있는 자세입니다. 받침대 활용하시거나 변 볼 때 무릎 높이를 높여주시는 거, 발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내 장기들의 힘, 균형과 밸런스가 맞아지면 충분히 먹고 소화 흡수시키고 나머지 배출시키는 과정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몸과 잘 소통하면서 이 뿌리를 다스려주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변비로 고생하셨다가 좋아지신 분들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 본능 깨워 건강 자립 도와드리는 고마운 TV였습니다.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